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골프존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를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골프존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1부 영상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봉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골프존 주봉 차트입니다. 네, 골프존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지난 우리 1부 기본적 분석 시간에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봤었죠. 근데 골프존의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여기 제가 2020 가로 열고 1.66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2020년에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92,443원입니다. 92,443원인데 아직까지 그 92,443원 쉽게 말씀해서 올해의 적정 주가까지 주가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2020년이 거의 10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적정 주가를 타치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골프존의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 그 골프존의 주가가 제대로 힘을 못 받고 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파란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 하단 밴드입니다. 5734원이죠. 5734원인데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25% 정도 더 하락해야만 이 저점 밴드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저점 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점 밴드까지는 주가가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저점 밴드를 밑으로 뚫고 하방으로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골프존에 정말 주가가 말도 못하게 싸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만큼 이 저점 밴드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 주가와 고점 밴드, 저점 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선을 이용해서 절대 매매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항상 확인해 가면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두 개의 선이라든지 하나의 두 개의 기법 그런 게 너무 맹신하고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처음에는 좀 벌 수 있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크게 한번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게 되면 그 당한 걸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벌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이 기술적 분석의 하나하나 요소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서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기술적 그 차트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심리가 다 여기에 녹아 있고 모든 여러 가지의 팩트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 후행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는 절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향해 하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 분석을 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든다. 또 좀 큰 눈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이렇게 확인한다 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보조지표가 이제 보스티안 지표죠. 보스티안 지표는 일일 강세 지표인데요. 이건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그 주봉상 지난주에 이 보스티안은 골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그 골든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력이 돌아왔고 그 세력이 아직 이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외국인, 기관, 뭐 이쪽만 세력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개인들도 세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개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 기술적 지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외인과 기관이 세력이고 개인은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과 외인들이 좀 더 자금 규모가 크고 또 방향성을 정하면 조금 더 일사불란하게 단합된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이렇게 다들 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을 기관이나 외인으로 볼 뿐이지 요즘에는 꼭 그렇게 안 봐도 될 만한 너무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꼭 구분해서 뭐 개인은 세력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은 세력이다 이렇게 꼭 구분을 지으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선 있죠. 노란 이 선 있죠. 이 선이 12주선입니다. 주봉상 12주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입니다. 이 12주선을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그 주가는 사실상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이 12주선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한 주 정도 잠깐 뭐 이탈을 했다가 또는 뭐 걸치고 있는 상태로 뭐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지금 여기 샘플이 보이죠? 한두 주 정도는 그걸 이렇게 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2주, 3주 연속해서 계속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정말 그 종목의 주가가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도 될 만큼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 12주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추세를 상방향으로 돌리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만큼 이 12주선 저는 이제 노란 선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 이렇게 실선으로 된 게 있고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게 있죠. 보통 실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은 바로 그 12주선의 고점에 해당하는 고가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이고 밑에 있는 점선은 12주선 저가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밴드를 만들죠.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선 하나만 딱 가지고 결정할 때는 조금 망설여질 때도 있고 또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조금 놓고 보면 약간의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금액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밴드를 그려놓고 밴드를 적용시켜 놓고 판단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밴드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아래 위에 각각 고점에 대한 평균, 저점에 대한 평균으로 이렇게 밴드를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분홍색 선, 핑크색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사주선이에요. 이 사주선은 단기적인 힘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 사주선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 선이 바로 사주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선에 주가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이어나가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급등을 만나게 되면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이 사주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익절선을 끊고 대응을 해도 상당히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선은 정말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대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게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수요는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죠. 피보나치 수요는 사실 이 지금 골프존이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매수 사인이 뜬 게 주봉상 매수 사인입니다. 뜬 게 지난 4월 10일부터였어요. 지난 4월 10일부터 피보나치 저기 보스티안 지수도 골든인당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사주선을 돌파했고, 또 16주 이동평균선인데 이 16주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이동평균으로 이동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최소 자승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한 이동평균인데요. 그 16주 최소자성 이동평균선하고 정배이 된 상태에서 그걸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저는 그걸 일단 매수 기준봉으로 봅니다. 주봉상 매수 기준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뭘 지켜보냐면 과연 그게 만약에 12주선 아래에 있다면 12주선을 잘 돌파하고 올라가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12주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수 사인은 다시 매도 사인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10일 주에 매수 사인을 발생시키고 나서 12주선을 만나고 좀 주춤했는데 그 다음 주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받아 나갔다가 이제 6월달부터 조금 이제 조정기,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4월 10일을 그 매수 기준봉으로 보고요. 그 기준봉에 가까운 가장 최저점과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 가장 최고점을 피보나치 선을 이제 이렇게 수요를 긋습니다. 긋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각각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비율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요에 따라서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요. 피보나치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로 이제 38% 선하고 50하고 62% 선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저항세가 지지세가 다른 선에 비해서 다른 선도 물론 지지세를 받을 수 있는 선이긴 해요. 뭐 24%라든지 74%. 74%는 보통 일반적인 기본 툴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그냥 대칭적인 의미에서 74%도 선을 그어놓고 사용합니다. 어쨌든 38%와 50%, 그다음에 62%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봉상은 38%에는 근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24% 선에서 계속 이 지지와 저항의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지금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난 8월부터 그런 모습이 좀 현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급을 한 번 더 제가 일봉상에서 분석할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조정기간 받는 동안은 역시 거래량이 많이 마르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연휴가 많이 끼었어 가지고요. 사실상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던 것은 그 휴일이 많아가지고 영업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두 주는 좀 거래량이 많이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요. 일봉에서는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레벨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현재의 위치를 이제 우선 확인해야 되는데요. 현재의 위치가 레벨업의 상황인지 레벨 다운의 상황인지 아니면 레벨 스테이의 구간인지 이 세 구간에 대한 분석을 우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에서 골프존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골프존은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레벨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레벨이 한 단계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레벨 다운은 레벨이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레벨 스테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골프존을 레벨을 그려보면 현재 이 구간이 레벨 구간입니다. 이 레벨 구간에서 이제 이 주가가
정확한 어떤 방향성,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이렇게 조정 기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전에 레벨이 지금 이렇게 레벨 스테이 구간이 되기 전에는 바로 이게 레벨이었죠. 예, 이 레벨이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레벨업 구간을 보여줬는데 이 레벨업 구간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레벨 다운 한 단계 하락해버린 그런 기간을 보였죠. 바로 이 구간이 레벨 다운의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좀 지우고요. 레벨 다운의 구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쯤부터 시작해서 레벨 다운의 저점을 만들 때까지가 레벨 다운의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벨 다운이 끝났고요. 레벨의 스테이 구간이다. 이 레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벨이 정해지면 저는 레벨 업과 레벨 다운 구간에는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향성이 정해져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특히 레벨 업이 되는 과정에서 섣불리 팔아버리면 더 많은 이익을 빨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또 레벨 다운이 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싸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주식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떨어지는 그 추세의 방향대로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고 나면서 바로 그냥 마이너스로 손해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벨 다운과 레벨 업 구간에는 매수와 매도를 가급적 자제하고 매수 매도는 언제 하느냐? 주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정해지면 저는 세 등분을 한다 그랬죠. 3분할 선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보통 모든 HTS 상에 다 있죠. 3등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등분 선을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 3등분 선을 할 때 보통은 노란색 선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 골프존에서 보시는 건 약간 하늘색을 제가 이용하죠. 왜냐하면 노란색은 제가 레벨을 지금 스테이 구간인데 그 전의 상태가 레벨업의 구간을 거친 이후에 레벨 스테이가 됐을 때는 노란색 선을 쓰고요. 레벨이 다운됐을 때 스테이 구간이 나올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파란 계열의 하늘색 3등분 선을 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스로 이제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선 색깔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3등분을 한 이후에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 3등분 선을 3층, 2층, 1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3층, 2층, 1층에 제가 적절한 양을 이 구간대에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테이 구간에서요. 스테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데요. 이 구간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이 하락폭이 30%를 넘으면 저는 이 선을 또 3등분한 선을 중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상과 하, 위와 아래로 또 2등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부분, 그러니까 레벨의 높은 고점 부분에서 저점 부분까지 불과 10.48%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정말 이 높은 이 레벨, 그러니까 레벨의 가장 높은 권역에서 제가 물건을 주식을 샀다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많이 떨어져도 10.48%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그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 권역에 제가 적절하게 매매 대응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매수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샀다고 처음에 한 분할을 여기 샀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구간대에서 계속 물량을 매집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여기 높은 위치가 아니라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타기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물타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살 건데 1,000만 원을 다 샀어요.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대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더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이제 뭐 손절을 못 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걸 평균 단가라도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만 추가로 매수를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 종목, 예를 들어서 골프존이라고 칠게요. 골프존에 1,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자꾸만 그게 물을 타는 거예요. 또 뭐 200만 원 타고 300만 원 타고 400만 원 타고, 물론 평균 단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예상대로 만약에 턴어라운드해서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요, 그 손실은 눈덩이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금이 그걸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내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두 발 꽁꽁 묶이게 되니까 아무리 발부동 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도 두고 2년도 두고 3년도 두고 회복될 때까지, 물론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회복이 안 되면 그동안의 그 금액은 완전히 묶여버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장기 투자자라기보다는 약간 스윙 전략을, 또 추세 추종 스윙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정말 못 참아요. 저는 그걸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대응을 해버리고 그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절대 물타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전략적 분할 매수다. 전략적 분할 매수다. 말이 멋있네. 예,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간대 내에서 물량을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골프존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이 다운된 상태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이 추세적으로 골프존은 약간 하방을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그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주선을 가지고 중간에 놓고 되게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가까이를 12주선을 가운데 놓고 오르락내리락 어디로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는 리스크를 최대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 분석에서 골프존의 영업 실적이나 또 앞으로의 성장 전망성에 나는 좋은 평가를 내려줬어. 그리고 적정 주가 라인을 봐도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이라는 게 판단된다면 이 종목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리스크가 많이 줄고 또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후회를 하게 돼요. 정말 내가 이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한 두세 달 동안 그냥 사모을 거야. 정말 천천히. 왜냐면 주가가 뭐 계속 변동성이 심해지면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나는 이 구간에서 일부 30%, 이 구간에서 30%, 이 구간에서 뭐 40%를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하방의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분포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밑에 부분에 좀 이렇게 더 비중이 많아지게끔, 이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64,500원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탈되고 나면 또 다른 레벨 다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레벨 다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선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지우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정말 안 좋게 표현하자면 5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걸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25%나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64,500원을 내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선을 중심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물량을 사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혹시 64,500원을 붕괴한다? 저는 바로 손절입니다. 물론 뭐 하루 정도, 일봉상 하루 정도, 캔들 하루 이틀 정도 살짝 나간 것 같고 뭐 이렇게 손절을 치지는 않지만 느낌상 또는 어떤 봉의 길이상 뭐 장대 음봉이 뜬다든지 하면서 이 선을 좀 많이 이탈하고 또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할 분위기가 된다면 가차없이 날려야 돼요.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 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분할 매수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번 정도를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이 있다고 치면 보통 2등분, 2등분, 2등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6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2천, 2천, 2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만큼 안전하게 하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한 덩어리 사고 올라갈 때 또 한 덩어리 사서 어쨌든 이 구간 내에서 6덩어리를 다 모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반등이 크게 나와서 그죠? 크게 나와서 6덩어리를 못 모을 경우가 있죠. 난 4덩어리만 모았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이렇게 돌파가 할 때 이 레벨을 돌파 우리가 흔히 박스권 돌파 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짝 돌파할 때 만약에 좀 아쉬우면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평균 단가가 만들어져서 이만큼 벌써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을 담보로 뭐 나머지 6개를 다 채우는 6덩어리로 다 만들어 버리는 마지막 베팅을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살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이제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계획된 구간 내에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다. 그런 대응 없이 그냥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막 하다 보면은요 그냥 이게 뒤죽박죽 어떻게 될지 그냥 하루하루 운에 맡기는 그런 매매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계좌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좌를 불려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계좌를 안 깨먹는 거거든요. 깨먹더라도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주가라는 걸 할 때는 주가라는 게 또 한번 오를 때는 급락이 오르거든요. 그런 급락이 오르는 구간 내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해야죠. 이럴 때 급락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럴 구간을 이용해서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이익을 또 손실을 최대로 이렇게 최소화시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구간 분석을 제가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밴드로 지금 이 가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잠깐 설명드리면은 볼린저 밴드는 지금 이 하단을 맞았죠, 그죠? 지난 9월 말에 하단을 맞았어요. 상단을 맞은 지 그 2달 만에 하단을 맞았어. 하단 여기 한 번 더 맞았네요, 그죠? 하단을 또 한 번 맞았는데 8월 말쯤에 하단을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상단을 못 맞고 내려왔어요. 상단을 못 맞고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단을 맞았으면 그 다음에 임무는 그 다음에 미션은 상단만으로 가야죠. 어디서 상단을 만났어야죠. 상단을 만나고 다시 내려오는 건 또 그럴만해요.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힘에 밀려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하단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레벨 안에서 더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현재 그만큼 이 골프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횡보가 길어지면 관심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다들 이렇게 몰리지 뭐 소외된 곳은 또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지난번 하단을 맞고 상단을 못 맞고 내려왔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이 하단을 맞고 이제 두 번이나 하단을 맞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21선은 잘 통과를 했어요. 그죠? 21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인 21 이동 평균선은 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21선을 어떻게 지지하고 계속 이 힘을 우상향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1선을 잘 받쳐주고 어떻게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 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미션 컴플릿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또 밑으로 만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구간이 오니까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 상의 움직임이고 사이클 상의 이제 추세를 어떤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면서 가느냐, 상방의 사이클을 만들면 가느냐, 하방의 사이클을 만들느냐,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건데요. 어쨌든 사이클이 계속 오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이클 상에 있는 거니까. 대신에 그게 하락의 추세의 사이클을 만드느냐, 상승의 추세의 사이클을 만드느냐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올라갔으니 또 내려가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예, 지금 이게 뭐 계속 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 하단을 만났었기 때문에 상단을 향해 간다. 그리고 21선을 이미 뚫어서 가고 있다. 물론 이때도 21선을 살짝 뚫었지만 금세 음봉으로 전환돼서 밀어버리니까 힘을 못 받아는 거예요. 다시 21선을 탈환해 아직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21선을 방어 못하고 뺏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힘 없이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만나러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런 식으로 점점 하방으로 가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상에서는 다음 볼린저 밴드는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됐다가 다시 팽창되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레벨 다운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움직임도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볼린저 밴드를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추세를 판단하거나 또 어떤 그 힘의 세기를 판단하는 게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일목균형표는 지금 보시는 대로 구름대 상은 이게 이제 선행스팬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행스팬 2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구름대인데 이 구름대는 지금 선행스팬 1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음운이에요. 음운. 음의 구름이에요. 음운은 하나의 큰 매물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큰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골프존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은 지금 이 구름대 있잖아요. 이 구름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심한 저항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냥 이 가격만 오면 봐라. 내가 무조건 팔지. 아유 겨우 본전했네. 나는 무조건 팔아야. 난 본전은 무조건 팔 거야. 이 구간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 구간에 딱 26일 전에 이 구간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때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때 많이 몰렸겠네요. 이때 많이 몰렸겠네요. 거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몰린 거예요. 이때 많이 몰리신 분들이 여기만 가격이 회복되면 나는 그냥 팔 거야. 아이고 골프존 징글징글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일본 균형상 이 구름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제 반가운 것은 이 후행 스팬 있죠. 후행 스팬은 제가 노란색인데요. 이 후행 스팬이 이 주가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됐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항선을 뚫고 들어갔어요. 물론 지금 이런 현재 상태로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면 잠깐만요. 이게 지우개가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면 다시 이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 이 밑으로 다시 또 빠져 들어가겠죠. 그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이게 또 저항이 된다고요. 또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또 저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이 후행 스팬은 이 구름대 밑에 있어요. 그죠? 이 구름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름대 밑에 이 후행 스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골프존이 지금 주가가 안 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일목균형표 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구름대 밑에 있고 심지어는 후행 스팬도 구름대 밑에 있고 후행 스팬이 주가 밑에 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뚫고 올라가야 될 레벨이 너무 많다는 거. 위에 저항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데 이제 그런 긴 과정을 그래서 가졌던 거예요. 2020년에 적정 주가까지도 타치 못했다는 이 얘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고요. 또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야 되는 미션이 있지만 그 미션을 잘 수행만 해준다면 어느새 이
골프존의 주가는 이 구름대를 벗어난 이 위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그 주식을 매집을 한다는 거죠. 이 구간대 내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구간에, 그러니까 1천 구간에서 좀 제일 많이 매집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골프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에 두고 가급적이면 싼 구간대 이때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때 베팅을 어느 정도 했는데 물론 풀로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풀로 다 살 수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도 더 사야 되고 이 구간에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넷 떨어질 때도 이 구간에서도 좀 사야 되기 때문에 풀로는 못 사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가급적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올라갈 때 조금 사서 이 레벨 상단만 통과해 준다면 상단이 또 거의 이 구름대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 보이시죠? 이 상단의 라인과 이 위에 있는 구름 선행 스팬 2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뚫으면 동시에 다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골프존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어떤 시세를 분출하고 2020년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간의 스토캐스틱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약간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오늘 또 데드가 났는데요. 뭐 주간의 스토캐스틱이 좀 살아 있어서 이 조정을 잘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버텨준다면 이번에 힘들게 만들었던 골든 자리를 그리고 50이 넘는 55.82 K값이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힘들게 50, 좀 간만에 올라왔거든요. 50을 넘은 게 지난 8월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만에 넘어온 이 50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골든 그 유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면 스토캐스틱의 힘이 세기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스토캐스틱 일관상에는 분명히 조정의 기운이 보이잖아요. 위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데드가 났기 때문에 뭐 이게 50선까지 떨어지고 말지 더 떨어지고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내일 갑자기 급반등 해줘서 이걸 확 틀어버리면 이 데드 난 게 다시 골든으로 바뀌겠죠. 데드가 캔슬이 돼버리는 거예요. 데드 사인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은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조지표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지금 그 앞에 좀 그 설명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면 수급은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주가를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주가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거의 다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외인들의 힘도 조금 더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금의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만 보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 돌았네, 그죠? 오늘 하루만 보고는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연기금의 방해질이 좀 줄어야 된다. 연기금이 좀 매도세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골프존의 헤이켄 차트, 일봉상 헤이켄 차트를 보면 오늘 매도 사인 떴습니다. 안 좋은 거죠? 오늘 매도 사인 떠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반면에 주봉상은 여전히 지금 계속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주봉의 추세는 깨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골프존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최근 2020년 들어서 골프존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그 힘은 너무너무 약하다. 그래서 계속 레벨업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락을 맞았다가 상승을 했죠. 그죠? 이때는 이때 4월, 5월에 상승 안 한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모든 차트를 돌려봐도 정말 이상한 몇몇 회사들 빼고는 4월, 5월 달에 주가가 안 오른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다 같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고요. 워낙에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V자 반등을 보였다.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이 자체를 정말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이 자체도 사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만큼의 급등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행보를 보였는데 이 행보의 그 영향이 지금 현재 주가를 많이 힘이 더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막 달려들어서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된 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역대 내에서는 가급적 권역대에서 좀 밑에 부분, 권역대에서 밑에 부분에서는 물량을 좀 분할 매수,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분할로 뭐 금액이 적든 많든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분할로 사 모아서 이 레벨의 저점 지지선을 지키는 걸 확인하고요. 이게 무너지면 할 수 없어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손실 처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상승의 기운을 타고 그 다음 레벨을 될 때까지 쭉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그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매매 판단할 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따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더 깊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 군데를 또 더 많이 리서치 하시고 또 분석하셔서 최종 판단을 내리시고 행복한 주식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 힘받고 영상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또 제가 계속 힘받고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